국정 지지율 51%로 추세 자체는 굉장히 계속 좀 완만하게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떨어졌다가 호남 반도체로 좀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형태라서 지금 긍정이 51%, 그다음에 부정이 이제 38%인데 이제 추세 자체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본다고 한다면 조금 하락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긍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교가 17%고요. 그다음 경제 민생이 15%, 그냥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고 9%고요. 부정 평가는 가장 높은 게 왜 못하냐라는 걸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민생 고환율이 10%로 그다음 순이었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긍정 평가가 43이고 부정 평가가 48입니다. 오히려 부정 평가가 더 서울 같은 경우는 많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긍정평 서울 지역만 따로 떼서 보면 지난주 긍정평가가 47%고요.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41%였는데 긍정평가가 서울 지역에서만 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정평가가 7%가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차지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문성호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긴 해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오늘 갤럽 조사의 결과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해석 한번 해주시죠. 저도 뭐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네. 있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정권이 3연속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대실패하고 네. 지금 2년도 안 돼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만큼 실패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 이게 점점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하게 했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네. 서울에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이전에는 집을 단순히 내가 자산으로서의 가지지를 못하게 했다면 네. 이젠 내가 새 들어서 사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물 자체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서울에 사시던 분들은 다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겪는 거죠. 실제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임대차 3법을 하면서 네. 그 계약갱신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본인이 전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으면 본인이 원하면은 임대를 주는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2년 계약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유예되던 것 점도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슬슬 네. 터질 시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좀 몸으로 살로 느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감이 된다. 당장만 해도요. 제가 불과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이사 같은 거 다니면서 봤던 월세 같은 경우가요. 서울이 그래도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면 꽤 괜찮은데 살 수가 있었어요. 원룸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요. 원룸도 괜찮은 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만 좀 좋아도 원룸인데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 해도 95만 원씩 받고 90만 원씩 받고, 아니면 옛날에는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게 보증금 5,000만 원씩 받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삶과 연관이 돼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책임이 누구인지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슬픈 게 뭐냐면요.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말한 분들 중에 네. 1위가 외교예요. 근데 외교가 뭔가 지지율을 견인할 만한 이벤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는 하고 싶은데 이유를 이 국내에서는 못 찾겠는 거예요. 마땅히 국내에서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네. 뭐 지금 당장 주거 불황 얘기도 있고 이번에 경찰청에서 일어난 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장룡기 사건 등으로 그렇죠. 인해서 치안 불안 같은 것도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국내에선 내가 이 사람 뭐 잘한다라고 찍어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외교 이런 게 1위가 되려면요. 네. 부동산 1위인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외교 이벤트가 없는데 1위다? 그러면 이미 국내에서는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네. 그냥 지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17%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 얘기에 조금 더 보태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상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51%, 긍정 51%로 다시 돌아간 게 거의 한 달 수준으로 다시 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니 그때 7천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막상 진짜 투자할까라는 게 이제 다시 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복귀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주목을 했던 부분이 서울에서의 이제 평가 내용인데 네. 서울에서 보면 부정 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적으로 격차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6%. 고 서울은 지금 43%, 그리고 대전 50% 이렇게 하면서 지역별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이게 사람들의 감정이 달라지고 있다. 네. 그게 대통령을 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한, 온 국민을 향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조 대변인한테 이것까지 얘기 드리고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번 갤럽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 그러니까 부정평가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 것은 이 정부 출범 후에 처음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 이 논란도 뭐 이 여론조사에 조금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근저당이 사실 불법은 아니지만 네. 편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편법을 통해서 집을 팔았다. 그러고 나서 집 팔았다라고 생색을 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분개하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동산 대토론회도 열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여론조사 지금 추이가 1~2%포인트 차이 나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네. 그 확 떨어진, 네.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됐다는 것에 좀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확 떨어진 다음에 그것이 고착화되는 상황은 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무언가 정책의 입장 선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대로 갈 경우 정권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직접 네.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민심의 매선의 초리를 맞았다라고 네. 하면서 반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진정한 반성이 일어났느냐 그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보안 수사권 같은 문제가 정부에 특히 여당에게 바라는 것은 네. 그래도 존치해야 된다. 네. 이 민심을 받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존치하고 보안 수사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민주당 강경파는 지금 전당대회 전에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고,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제 인상, 그러니까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최후의 수단을 지금 사실 어제 꺼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집권 만 1년 지났습니다. 네. 집권하지 만 1년 지났는데 벌써부터 최후의 수단을 꺼내야 할 정도라면 이 정권의 정책 역량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얼마나 밑바닥인지 이거를 증명했다고 봐요. 아니 대통령은 개국 정비보다 쉬운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최후의 수단을 벌써부터 꺼낸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향후에 있을 4년 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수단을 집권 만 1년 지나고 나서 꺼낸 정부에 네.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저간의 사정을 보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반성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네. 오히려 더 강경하고 또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고착화될 거라고 보고 향후에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요즘 경선 때문에. 그렇죠. 경선 때문에 이 네. 민주당 당권 구도에 무언가 역할을 하려고 네. 기다렸다가 어느 후보 지지하느냐 그 여론조사 문항에 응답을 하려고 대기하다가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과표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표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않는다. 이거 굉장히 아픈 지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네.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 뒤에도 우리 21일 부동산 얘기해야 아 그래요? 되는데. 근데 네. 부동산 얘기 이 오늘 지지율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네. 짧게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21일부터 23일 동안 조사를 한 여론조사인데 네. 이것이 만약에 이 근저당권 관련된 부동산 여론이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반응이 엄청 빨리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 대부분의 어떤 사안 자체가 이 여론조사에 그렇죠. 반응을 하려고 하면 한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한 이번 주의 이슈였는데 이게 벌써 반영이 됐다라는 건 지금 정치 저관여층들에게도 이 부동산,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네. 근저당 사건 자체가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계곡정비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계곡정비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조광한 당시 남양주 시장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틀어졌죠. 예, 두 그러니까 분.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곡정비보다 어려울 겁니다. 조광한 부동산 최고가 정책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네. 네. 그거 뭐 계곡정비보다 쉽다라는 얘기 자체가 원래 사고 치는 애들이 음. 그렇게 사고 쳐요. 쉬워 보이는데? 야 나와봐 내가 해볼게. 이런 애들이 사고 쳐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이 오히려 사고 안 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사고 치냐?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애들이 사고를 치기 마련. 부동산도 그렇게 조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채팅을 조금 읽어드리면 리줄님이 코로나 때보다 민생이 바닥이고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왜 징벌적 세금을 이렇게 강남 원주민들이 무슨 죄냐 이렇게 리줄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열심히 살면 손해 보는 이 정부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해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정부의 태도나 이런 게 아닐까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내가 살 집을 오늘 어디 뭐 쇼핑하듯이 뭐 우리가 다이소에 사듯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또 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로 고민을 해야 되는 매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정부 정책의 신호잖아요. 근데 좀 되게 지금의 어저께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너무 좀 신호를 잘못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